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운동이 좋아요? 유산소 운동 좋습니다. 근데 고혈압 환자는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고요. 무산소 운동은 피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뇨 환자는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세 가지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유산소 운동, 둘째는 무산소 운동, 저항 운동이라고도 하죠. 막 이렇게 벤치프레스, 막 근육 키우는 운동.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어떻게, 얼마까지, 어떤 강도로 하는 게 중요할까? 계산법이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 못 드렸는데 본인한테 필요한 나이별로의 최대 심박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이제 저도 지금 S사 와치를 차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심박수가 나옵니다. 근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박수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 심박수의 최대 심박수는 자기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이가 40세면 220에서 40을 뺀 180회가 내 최대 심박수가 되고요. 안정시 심박동수는 1회 심박동수를 재면 되는데 복수통 한 60회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저기 예시가 나와요. 50세 남성 안정시 심박수가 60회고 나 그 운동 강도 한 50%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계산하고 최대 운동 강도에 도달하는 심박수는 115회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파워워킹을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115까지 도달했으면 아, 나는 요 강도로 쭉 하면 돼. 이렇게 이제 강도 조절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맥박도 계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와치가 없어. 아, 오늘 까먹고 와치 안 갖고 나왔네? 그러면 자각 인지도 방법이 있어요. 어느 정도? 등에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시라. 약간 힘든 정도. 그러면 이게 심혈관 부작용이 없으면서 안전하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정도가. 그래서 약간 힘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십시오. 하루에 얼마요? 30분 이상. 맥시멈 1시간. 왜냐하면 오늘 운동을 시작하면 48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48시간 간다 그래요. 운동의 효과가. 그래서 48시간을 넘기지 말라 그래요. 운동의 연속성을 따지면.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3회에서 4회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 30분씩 운동을 해서 3회에서 4회, 많으면 5회까지 하면 150분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강도로 한다고요? 지금 요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최대 심박수에 도달하는 그 강도로 30분 이상 운동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대영 원장이 그때 항상 강조했어요. 만보에 집착하지 말아라. 네. 걷기의 보수는, 걸음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시간과 강도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과연 당뇨병 자체가 예방이 되느냐를 봤어요. 근데 예방이 됩니다. 보시면 식사 따로, 운동 따로 하면 각각 이렇게 틀린데 각자 병행을 했을 때는 42% 감소하고요. 우리 그때 누가 이 방송 중에 물어보셨어요. 당뇨병 환자가 식사 조절이 더 중요해요? 운동이 중요해요? 데이터 보면요. 예, 운동이 조금 더 중요한 것처럼 나오죠. 하지만 두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 식사와 운동을 병행한 핀란드 스타디를 보시면 58% 감소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웨어볼 때 환자한테 이 세 트라이앵글을 항상 말씀드렸어요. 약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는 이 삼각형이 굳게 돌아가야만 당뇨가 예방이 되고 조절이 잘 되고 합병증이 예방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미국에서 2002년 했던 뇌당능 장애 환자 3천여 명을 가지고 한 스터디를 보면요. 약 먹으면 31% 감소되는데요. 식사, 운동만 병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감소가. 네, 58%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운동요법은 가장 파워풀한 예방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운동하면 도대체 뭐가 좋아요? 이거 그때도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죠. 인슐린 감소성 올라가고 간에서 포도당 합성 감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아주 좋아지고 맨 밑에 보면 체중 감소도 있고 일단 움직임 우울증이 좋아져.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는 걸 말씀 항상 드립니다. 근데 당뇨병 환자는 항상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운동, 1시간 이상이 넘어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저혈당이 오고 심혈관 부작용이 생기고 또 너무 운동을 하면 혈당이 오히려 뛰어요. 왜? 너무 심하게 운동하는 것 자체가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혈당이 빵 뜁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혈당 조절이 안 좋게 해요. 그 다음에 관절 안 좋아지고요. 예,
예, 근육 조직이나 연 조직 상하고, 예, 그 다음에 혈당도 올라가고요. 네, 케톤도 증가하니까 이런 위험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강도와 시간으로 운동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주치의를 만나서 내가 운동을 어떤 운동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도 있고 심근경색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오늘부터 1시간씩 운동할래요. 이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병력을 조사하고요. 체력 검사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심혈관 검사를 우리가 권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심근경색 맞은 지 얼마 안 되신 이런 분들의 운동은 낮은 강도로 짧게 시작하면서 서서히 강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운동 처방을 하는 전문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을 당뇨병 환자 운동 계획할 때 이 네 가지를 항상 해야 된다. 나 어떤 운동 할까요? 종류. 일주일에 몇 번 할까요? 몇 분 할까요? 어느 정도 강도로 할까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구성 요소로 삼아서 딱 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운동의 종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유산소, 무산소,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운동들이에요. 그죠? 걷기, 조깅, 뭐 아쿠아로빅, 수영 뭐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항성 운동 뭐죠?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왜 이 근육 운동이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근육이, 온몸에 있는 근육이 당을 가장 많이 태우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혈당 조절에 진짜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성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전후에 반드시 유연성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유연성 운동이 이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적절히 조합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운동하면 그러면 도대체 칼로리 얼마나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가벼운 운동, 중등도 운동, 격렬한 운동.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스포츠 댄스가 엄청나게 격렬한 운동이더라고요. 아래 보시면. 네. 등산도 그렇고요. 스키 뭐 이런 것들 격렬한 운동. 근데 어느 정도 운동을 우리가 권한다고요? 중등도의 운동. 요 아래 보면 가운데 패널에 있는 중등도의 운동. 그래서 집에서 걸레질을 하는 것도 저렇게 운동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요새 각광받고 있는 테니스. 그 다음에 좀 파워워킹으로 걷는 거. 예, 그 다음에 시간에 한 5km 정도 걷기. 요 정도가 이제 중등도 정도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죠.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러니까 30분씩 하면 5일이죠. 그러니까 이틀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의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90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운동은 적어도 3일 이상 실시해야 되고 연속해서 이틀 이상은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금기 사항이 없는 이상은 저항성 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금기라는 건 이제 혈당이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거나 심혈관, 뇌혈관 합병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란색 패널, 이게 이제 이대영 원장이 그때도 이렇게 설명했죠. 본인이 약간 즐겁고 야 조금 힘드네 요 정도로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운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 전문가한테 운동 처방을 받고 운동했으면 좋겠고, 당뇨 환자들은 운동 전후에 혈당 반드시 측정을 하고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 약제를 줄이거나 아니면 간식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운동 열심히 하면 그래서 당뇨약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저거 중요합니다. 망막병증, 망막박리 있는 이런 분들은 심하게 운동하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항성 운동이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건 금기예요.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의 예시, 뭐 이렇게 다양한 운동의 종류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시면 되는 거고, 아까 합병증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보기 하실 때 캡처를 하셔가지고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